이재명 지사는요, 쿠팡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셧다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재명 기자, 이럴 수밖에 없던 환경인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김영주 전무가 말씀하셨지만 쿠팡의 물류센터 일하는 직원 중에 정규직은 3% 안팎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직, 일용직인데 그만큼 이제 근무 여건이 열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직만 하더라도 그나마 모자, 신발들이 개인용품이 있었지만 일용직은 쿠팡에서 비치해 놓은 그런 신발과 모자를 다 돌려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어도 쉴 수 없었다는 게 오늘 일용직들 오늘 근무를 하고 나갈 때 내일 근무하겠다는데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내일 안 나오면 바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도 심지어 열이 나도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당장 내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 그리고 또 이제 접촉이 워낙 이제 밀집된 공간 속에서 1m도 안 되는 공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근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모자와 신발에서도 황치가 검출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확진자 동선을 사람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 혹시 코로나19의 증세 중에 하나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농담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 물론 자가격리 같은 거 지침 어기고 놀러 다니고 불필요하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좀 잘못 탔지만, 결국 누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가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재택근무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돌아다닐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고용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잃었고 일용직으로 나가시던 분들, 계약직으로 계시던 분들은 이 위험한 걸 알지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천에 평소에는 항상 그 택시기사를 하다가 주말에는 돌잔치 사진기사 하신 분들 결국 투잡 쪽이었는데, 투잡을 누가 하냐면 결국 자기의 그 생계를 벌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방역수칙이 어떤지 알면서도 지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과 달리 급성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시에 그 전염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은 매우 다르다. 특히 이런 투잡 쪽이나 계약직, 일용직 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의 물류센터 직원도 감염이 됐는데, 부천과 고양 물류센터의 거리가 22km에 달해서 이게 어떻게 날아갔는지, 감염됐는지가 의문입니다. 0%에 가까운 우연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안을 좀 샅샅이 뜯어봐야겠죠, 이유를. 부천에서 고양까지 22km. 그런데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면식 없이 우연히 마주쳤는데 감염이 됐을까? 26일 확진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21일에서 24일 4차례 인천 부평의 PC방을 방문했다. 그런데 해당 PC방에 24일에 하필 고양 쿠팡 직원이 방문을 했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감염이 됐나? 27일에 확진. 두 사람은 더더욱 일면식이 없다. 예컨대 둘이 모여서 게임을 했다.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없는데, 우연히 부천 확진자가 그 PC방에 갔는데 우연히 그 고양 쿠팡 직원이 그 PC방을 또 이용을 했는데 우연히 두 사람이? 김정희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아직도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 실제로 같은 회사기 때문에 물류센터 내에서 직원들 간의 교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업무상의 교류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잠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PC방을 두 물류센터 직원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PC방 흡연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PC방 흡연실 같은 경우에 실내 흡연실이다 보니까 공간의 환기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고요. 물론 환풍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내에서 충분히 같이 흡연실을 공유를 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전파의 가능성은 있고,
실제로 흡연실 자체가 실내든 실외든 간에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염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예. 거는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흡연실에서 자꾸 침을 뱉으시는 습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대표적으로 전파 요인이 침이거든요. 예. 근데 침을 뱉게 되면 그 와중에 이제 비말들이 작은 것들도 함께 튀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실내 흡연실인 경우에는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더 침 뱉지 마시라. 예. 침 뱉지 마시라. 뉴스 속보도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신규 확진자 수가 58명, 여전히 많은 수입니다. 늘었다는 겁니다. 지역 감염이 55명이다. 해외 유입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지역 감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서울, 경기 20명씩,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서도 20명에 가깝게 신규 확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김소영 교수님, 앞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부는 모임을 자제를 권고했어요.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공원을 다시 문 닫기로 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다. 특히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실제로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 행정 조치를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행정 조치가 들어가면서 일부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금 문을 닫게 하거나 어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는 행정 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 얘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행정 조치가 가미되면 그러면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음으로 최소한 개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